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오전 9시 55분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출입문을 전면 폐쇄하면서 어쩔 수 없이 1층 현관으로 출석하는 모습인데, 역대 대통령들은 최소한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했다라면, 이 극악무도함의 끝판왕답게 역시나 기자들의 질문에 얼굴 뻣뻣하게 쳐들고 침묵으로 일관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근혜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나쁜 자입니다. 오늘 특검은 윤석열을 상대로 내란과 관련해 북한 공격 유도 의혹, 즉 외환죄 등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특검법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 시간에 따라서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 의사 방해, 외환 관련 조사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사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아마도 심야 조사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동안 보여왔던 것처럼 뻔뻔하게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적 없다로 일관할 것이 자명한데, 오늘 조사에는 이 경찰 내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맡았는데, 진술 거부권은 행사를 하지 않았지만 법률 대리인 나는 공조본이 자신을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은 불법 체포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그 불법 체포에 박창환이 있었다, 박창환 수사과장은 가해자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 찍기와 마녀 사냥을 위해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정적 목적과 수사의 균형이 파괴된 준비되지 않은 특검은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이제라도 형소법이 규정한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적법 절차를 따르길 촉구한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참 디랄도 풍년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려던 자가 자신의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황당함, 그러나 아무리 후한무치한 행태를 보이며 오리발 내밀어봐야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검이 잘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언풀이 아니라 진실을 확실하게 밝혀내는 것이고,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해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니만큼 끝까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25일에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시킨 판사의 이름이 뒤늦게서야 공개가 됐는데,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기각을 시켰는데, 그런데 이 이정재 판사 누구냐? 앞서 중국 간첩 99명 허위 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 스카이 데일리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에서 구속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시킨 그 판사였습니다. 본인이 기각을 시켜놓고 언론에 알리지도 않고 특검에만 통보하는 판사,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니 김경호 변호사가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겁니다. 이자도 내란과 연관은 없는 것인지 조의대, 심우정, 주기현처럼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 윤석열 멘토로 잘 알려진 심평마저도 이재명 대통령을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심평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몇 년간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 있었지만 이번 로스쿨 관련 발언을 보며 역시 이재명이구나 하는 찬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이제야말로 사회적 공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나가기를 희구하며 타는 목마름을 참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간절히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좀 알아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을 모르면 비판해도 알고 나면 응원하고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들의 놀이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민정수석 후보로 봉욱 변호사가 검토되고 있다는 중앙일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봉욱,
대검 차장을 지내고 현재 김앤장에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인사검증이 마무리가 됐고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을 중심으로 봉욱 변호사에 대한 집중 청구가 이뤘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연수원 19기로 이재명 대통령보다 한 기수 아래라고 합니다. 2019년 검찰 퇴임 이전까지 대검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장, 기획과장, 공안기획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 기획통 검사였고, 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으며 서부지검 차장검사 시절에는 하나그룹, 태광그룹 등 재벌 비자금 수사를 도맡았고 외유내강 스타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웠다라고 알려졌고, 여의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걸리는 부분이라면 역시나 김앤장에서 근무를 했다는 것이겠죠. 이 김앤장 출신 하면 기본적으로 비토 정서가 매우 강합니다. 특히 한덕수가 김앤장 출신 아니었습니까? 물론 아직 검토 차원이고 지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자, 그리고 전광훈의 사랑교회가 결국에는 알박기 시전을 하다가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되면서 재개발 사업에 교회 부지만 쏙 팬 채 개발을 진행하기로 당국이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로써 돈에 눈이 멀어 알박기 시전을 했던 전광훈 600억 원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결국 물거품이 됐다고 합니다. 참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자, 끝으로 어제 과방위에서 이진숙에 대한 비토가 이루어졌는데 참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과학은 어디까지가 과학일까요? 이준숙의 뚝배기를 깨버리는 최민희 위원장과 황정아 의원의 모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방송 정책을 집행할 수 없으며 지능 규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적어도 민주당 과방위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진숙 위원장한테 동의 여부 물어봤습니까? 어디 끼어들어서 이러세요?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제가 말하고 아니, 지금 있습니다. 방통위원회에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질문한 거 아닙니다. 아주 모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린 모욕은 이진숙 위원장이 자초한 겁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폐지 법안을 대통령실과 조율한 바 없습니다.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자율적으로 합니다. 저는 25세 언론 바로 세우기 운동을 시작해서 이 나이까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다 전문적 식견과 방송 공공성을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법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이사회가 독립, 국회 권력으로부터 독립, 자본으로부터 독립,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사가? 이런 황당한 얘기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황정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국무위원은 아니시지만 국무회의 참석하고 계시죠? 예.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전 정부 사람이라고 국무회의조차 배석하지 못하게 했었던 그 윤석열과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더 잘한 것 같습니까?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국무회의 배석조차 안 시켰던 윤석열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입니까? 답변해 보시죠.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겨우 이재명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이 6월 3일입니다. 5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답변하기 어렵다는 얘기신군요. 예, 국무회의 배석시켜주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진숙 위원장님, 빵찍 단란주점 법카 유형을 수사받고 있는 그 공직자 그리고 불법과 위법으로 방송 장악의 천병 역할을 한 방통위원장
내란 수계가 임명한 보수 여전사를 왜 국무회의 배석자로 앉혀 놓았겠습니까? 숱한 그 불법과 질문 아닙니다. 숱한 불법과 위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으로 일단은 앉혀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으시면서 반성도 없이 국민의 혈세로 녹봉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아직도 본인이 정치하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착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아닙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기대한다라고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까? 제가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저의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상혁 위원장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떻든 지금도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맞춰주면 이런 불상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계시는데 왜 임기를 맞춰줍니까? 불법이고 범법이고 위법을 했으면 사퇴를 하셔야죠. 제가 맞춰주라는 불법이고 말씀이 위법이고 아니고요. 범법을 어떤 아니, 걸 했다고 그러십니까? 잠깐만요, 황정아 의원님. 네. 잠깐만요.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하십시오. 아니 그냥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제가 답변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왜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왜 말씀하십니까?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도 저의 끼어들지 답을 마시라고요.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없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에게 불법 지금 이 위법 10분은 범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황정아 의원에게 주어진 10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하려 그러면 제가 답을 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예,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다른 얘기한 거 없습니다. 끼어들지 마십시오. 의원이 질의하면 거기에 답변하십시오. 지금은 끼어들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황정아 의원님 질문하시는데 계속 끼어들어서 말이 씹혀서 끼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럴 일이 아니에요. 끼어들지 말라면 끼어들지 마세요. 황정아 의원님, 질문하시고 답변을 구하실 때는 답하시라고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원할 때는 답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가 위원장의 놀이터입니까? 방통위가 위원장의 사조직입니까? 정치적인 언사만 내뱉으면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방송개혁안을 만들어 오기는커녕 자기 멋대로 방통위를 굴릴 수 있도록 독임제처럼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끼어들지 마시고요. 질문 사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면 방통위가 대통령과 한 몸이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임기를 똑같이 맞춰달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까? 엄격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위를 윤석열 수족처럼 운영해왔다는 자백 아닙니까? 이번에는 어떤 멋쟁이 바보를 앉혀서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려고 하는 겁니까? 불법과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 보수 여전사가 어디서 방통위의 개혁안을 운운하고 있는 겁니까? 뉴스타파 인용 JTBC 과징금도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그리고 류일임 위원장 이 셋 방송 장악 언론 탄압 트리오들의 그 13점 전패였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에도 보도농단 핵심을 KBS의 감사에 앉혔다가 최근 집행정지 판결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진숙 위원장,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당해야 될 당사자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선거가 무슨 정치적 부럽지 쇼입니까? 않습니다. 향후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선출직 출마하실 겁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할 답변하십시오. 문제가 아닙니다. 방통위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 중 하나입니다. 방통위원장이 향후 선거에 출마하실 용으로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거 나가실 궁리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방통위 망가뜨리지 말고 그냥 당장 방통위원장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국민 앞에 선거 생각 추호도 없다. 지금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빵집, 단란주점 등에서 법카를 이용한 사람이 정부 조직의 장이라니 참 일반 시민들 눈높이에 봐서도 국민들 눈높이에서 봐서도 부끄럽고 낯 뜨겁습니다. 마땅히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법인카드 유용은 벌써 3번째 압수수색 아닙니까? 출석하셨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답변을 안 해야 될 것은 답변을 하고 도대체 언제 출석하실 작정입니까? 그렇게 당당하시면 자진 출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당당하셨는데 기소되면 아마 바로 자진 사퇴하시겠죠? 대답 주세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골라서 답을 하시네요. 아니면 윤석열처럼 버꾸라지 전략으로 시간만 찰필 끌 생각입니까? 아직도 자신의 불법과 비리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배변과 망언만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같은 보수 여전사는 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인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거든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박문진 어떤 압박에도 그들은 자리를 지키고 좌파 진영의 미션을 수행할 것이다. 우파 진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좌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우파들이 필요하다. 기억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진숙 위원장 손가락 운동하셨던 겁니다. 2013년 2월 8일에 본인께서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기 이진숙 전입니다. 위원장 직을 유지하는 단 그 한 가지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보수 여전사를 자처하겠다는 그 단 하나의 목표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철학도 어떤 의미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께서는 불법과 위법을 자행하는 보수 여전사를 키워주려고 혈세로 녹봉을 주고 계신 게 아닙니다. 검찰, 경찰을 수직으로 만들어서 방탄산성을 세워주던 그 내란숙의 윤석열의 정권은 끝났습니다. 이미 그 정권은 끝났고 새로운 국민주권정부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